지난 금요일 밤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긴 듯 한 남성이 도움을 청하자 직원들이 병실로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짙은색 상의를 입은 젊은 남성이 직원들 손에 끌려 나오고 곧이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대체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80대 고령의 아버지가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난데없이 그 같은 병실에 있던 30대 남성, 거의 손주뻘이죠.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80대 아버님이 알코올성 치매가 있으셔서 2016년 8월부터 좀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병원 치료를 통해서 증세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다인실이었어요. 5인실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아버님이 주무실 때가 돼서 약 드시고 주무실 때가 돼서 벽을 이렇게 습관처럼 툭툭 몇 번 쳤답니다. 근데 맞은편에 있던 30대 남성이 뭔가 불편한 듯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바로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남성이 달려들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얼마나 급하게 또 강력하게 폭행을 했는지 직원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떼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님 얼굴은 피투성이로 변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병실 벽면을 그냥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톡톡톡 이렇게 몇 번 치셨대요. 자, 그랬더니 같은 방에 있던 30대 남성이 이종격투기 보시면 뭡니까? 파운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너무 억울해. 자, 제보자 따님과 피해 당사자인 80대 아버님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트라우마가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얼굴 눈물 닦아드리고 이렇게 손이 옆에만 가면 막 움찔움찔 놀라세요. 반사적으로 가해자가 막 달려와서 때리는 그 장면이 생생하시대요. 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번 쳤어요. 예, 이 정도였거든. 그래서 딱 수도 보고 뛰고서나 이러고 뛰우더니 아무것도 쥐고 안 오고 와서 주먹으로 그냥 무조건 요거면서 패대더라고. 눈을 끄덜못해갖고 감고 있었어요. 아유, 너무 억울해서 나는 무차별하게 이렇게 나이도 젊은 너무 억울해. 자, 병실 안에는 CCTV가 없어서 지금 보신 이 복도 CCTV 영상만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자, 얼굴 사진을 저희가 워낙 피투성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저렇게 좀 모자이크를 쳤는데 도대체 왜? 네, 일단 정신병원에서 1차로 응급처치를 받았고요.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가려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한참 동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호자가 직접 모시고 병원으로 밀고 들어가야만 했는데 이런 과정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얼굴이 두세 배로 크게 부어 있었고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였습니다. 또 피투성이에 멍까지 들어서요. 처음에는 머리 쪽, 뇌를 크게 다치셨을까 봐 너무나도 가슴을 졸였다고 하고요. 다행히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천만다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수리 부분에 무려 5cm가량의 길고 깊은 상처가 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맨주먹으로 이런 상처가 날 수 있지 하고 정말 의아했다고 합니다. 또 눈 부위도 심하게 맞아서요. 양쪽 눈 모두에 안화골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워낙 나이가 많으셔서 안화골절에 대한 수술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눈썹과 이마 주위가 3cm 정도 찢어졌고 손으로 막으면서 손가락도 골절되고 찢어지는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진 보니까 이 정수리 쪽이 정말 이렇게 푹 파였네요. 아니, 도대체 교수님 병원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제작진이 경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 가해자가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그 소리가 시끄러웠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조현병으로 입원한 지는 한 2년 됐는데 교수님, 네. 벽을 쳐서라고 지금 표현이 됐는데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거 벽을 굳이 표현하자면 두드린 거잖아요. 이제 톡톡.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남성이 왜 상태가 어땠냐라고 피해자의 가족이 물어보니까 이 남성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각성 상태였고 그다음에 의료진한테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뭐 컨디션이 좋다, 뭐 행복하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증적인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며칠 동안 안 자는 각성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고양돼 있고 고조돼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각성 상태가 되면은 별거 아닌 자극에도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공격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톡톡톡 친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현병에다가 조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자극으로 좀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이게 맨주먹으로 아까 정수리에 5cm 정도의 막 그 파인 상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맨주먹으로 때려서 그게 가능합니까? 주먹으로 때렸는데 어떻게 세로로 좀 새로운 모습이에요. 예. 저런 길고 깊은 상처가 날 수 있냐 의문스러웠었는데 성형외과 의사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가해자가 플라스틱 컵으로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아이고.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침대 옆에 페트병, 물컵, 양치컵이 있었는데 남성이 폭행할 때 그중에 하나를 잡아서 집어서 때린 거 아니냐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맞았는데 뭐 실명이 안 되고 머리만 이렇게 된 거는 다행이다 생각했다고 하고요. 죄명이 특수상해로 변경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처벌은 뭐 차치하고 치료비, 수술비 이게 지금 가해자 쪽이랑 뭐 연락이 돼야 받든지 말든지 할 텐데 연락도 잘 안 된다고요. 일단 병원 측에서 가해자 측하고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보호자가 그냥 연락을 피해가고 있어서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문제가 거기 이제 뭐 가해 남성의 사촌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오긴 했는데 그냥 뭐 치료비를 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임감 있게 뭘 연락을 한 건 아니고 예의상 또 도덕적으로 그냥 미안해서 연락한 정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 정신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지만 또 성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보호자에게 누가 어떻게 뭐 상황을 뭐 민사소송한다거나 이러기도 좀 모호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바로 급하게 바로는 안 되더라도 이 남성이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면요.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형사 배상 명령 같은 걸 통해서 치료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상을 받지 않으면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 여부를 떠나서 아예 민사소송의 역할을 형사재판부에서 대신 해줍니다. 이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하라라고.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너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가해자 30대 남성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우연히 듣게 되셨대요. 제보자께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일반실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진짜 5분만 늦었어도 살인까지 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그 병원에서는 그냥 따로 격리해서 조치해서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피해자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묻지마 개념이기 때문에 자, 불과 지난주에 그런 일을 저질렀고 지금 제보자 따님 말 맞다나 5분만 늦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대로 있다고요, 지금 가해자가. 네, 뭐 정확한 사실 관계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증세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는데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언제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는 하죠. 근데 뭐 얼마 동안은 격리돼 있었지만 바로 또 이제 다시 이제 병동으로 들어가서 다른 환자들과 지내고 있다라고 제보자께서 얘기하셨고요. 또 아버지께서 옛날 얘기하시기를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나갔다 오는데 나갈 때마다 이렇게 과자를 사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 가해 남성의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여기 병원에서 뭐 외출을 마음대로 좀 동네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트도 갈 수 있고 근처는 좀 혼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곧 가해 남성과 병원이 다 수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퇴원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입원한 병원도 가족들이 밀고 들어와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도 안화골절 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 더 길게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화골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일단 수술 없이 상태를 좀 지켜보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일단 따님이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 어르신께서 앞서 정신병원에 9년 정도 계셨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가해자가 그 병원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 가시고 또 지금 뭐 계속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겨우 지금 따님 계시는 근처 요양병원으로 잠시 모셨다는 겁니다.